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코닉 서브 툴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툴바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중에 엘립스라는 타원 형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티아를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지우고요. 스타트 미케니컬 엔진 파트 디자인을 하나, 워크벤치를 하나 열겠습니다. 파타임 워크벤치를 열어서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해 두겠습니다. 코닉은 이렇게 생긴 부분일 거고요. 요렇게 생긴 부분일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중에 엘립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엘립스를 클릭하면 엘립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엘립스의 시작 원점을 먼저 찍어주고 끝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엘립스가 그려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엘립스를 그리면 되겠고요. 엘립스 원점을 먼저 찍어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했을 때 엘립스를 세 번째 점까지 찍어주는, 처음에 원점을 클릭해주고 큰 반지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세 개의 순서로 그리는 것이 이 엘립스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타원 형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타원을 형상을 작도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파라볼라 바이 포커스라고 해서 포물선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의 형태로 그리시면 될 텐데요. 먼저 그린 것을 드래깅해서 클릭하고 지우고 나서 파라볼라 바이 포뮬라 먼저 점을 하나 찍고요.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을 찍고 마저 네 번째 점에 연결해서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파라볼라 포물선 작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 부분이 어디에 좀 자세히 제가 그려 넣었냐면요, 교재에 보면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뭘 많이 만들어 놨어서 사실은 33페이지에 코닉 서브 툴바 쪽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요 파라볼라 커브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스플라인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스플라인 버튼을 한번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첫 번째가 스플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커넥트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스플라인 버튼을 클릭하고 스플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플라인은 무슨 뜻일까요? 뭐 곡선 뭐 이런 의미이죠. 네,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한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스플라인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스플라인 곡선을 그린 다음에 스플라인을 닫는 방법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닫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스플라인을 이런 식으로 클로즈드 섹션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고,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 점, 네 점까지 이렇게 만들고 다섯 번째 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마우스 3번 버튼이 되겠죠. 오른쪽 버튼이 클로즈 스플라인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그걸 눌러서 네, 그렇게 해서 스플라인을
다시 스플라인을 한번 보고 스플라인의 마우스 쓰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스플라인을 끝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만든 거에서 더 이상 스플라인을 안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고, 같은 점을 한번 두 번을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같은 점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스케이프 버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리다가 이제 다 그려서 더 이상 점을 찍고 싶지 않을 때 같은 요점을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면 스플라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스케이프 버튼을 클릭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워크벤치의 다양한 부분 중에 프로파일에 이 아이콘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렇게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는 하고 있지만요. 이제 나중에 따라하기라든지 도면을 직접 그려서 카티아를 그리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군더더기 없이 충분히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큰 잔소리 듣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커브 간 요소를 이어주는 기능인 커넥트 기능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기능은 이와 같이 스플라인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를 점 4개를 끊어서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요보다 좀 작은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서 그래서 이 두 곡선을 이어줄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이 커넥트 기능이 되겠고요. 이 커넥트를 버튼을 클릭하면 이 커넥트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는 이런 스케치 툴 대화창에 이런 부분이 뜨게 되는데, 맨 여기서 첫 번째 기능은 클릭 후 연결했을 때 커넥트 위드 아크로 이렇게 아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커넥트 하게 되면 아크 형태로 이렇게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탄젠시하게 이렇게 접선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커넥트 위드 아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거가 이 부분에 여기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커넥트 위드 스플라인으로 클릭을 해주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두 개가 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두 스플라인이 곡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얘를 클릭해서 세 번째는 Continuity in Point라고 나오네요. 얘는 그냥 포인트를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으로 그냥 연결할 때, 그럴 때 연결할 때 쓰는 것이 이 버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스플라인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얘는 커넥티비티 인 커버처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 버튼이랑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커버처를 갖게 이렇게 스플라인 두 개의 스플라인 곡선이 커넥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코닉 서브 툴바인 32, 33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라인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서로는 34페이지가 되겠고요. 교재로는 34페이지고 라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바이 탄젠트 라인은 두 개의 형상 요소 사이에 접하는 라인 작도 시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라인을 한번 먼저 자유롭게 한번
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 라인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작도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크로스하게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크로스 밑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으실 수도 있겠네요. 바이탄젠트 라인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다양한 라인 중에 먼저 원을 두 개를 그려 놓고요. 원은 작은 원이랑 큰 원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접하는 선을 그리는 것이 바이탄젠트 라인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게 바이탄젠트 라인이 되겠습니다. 바이탄젠트 라인을 클릭을 무한 부상선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번 바이탄젠트 라인 원을 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요점이랑도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또는 요점이랑도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탄젠트하게 원에 접하는 선을 그릴 때 이 바이탄젠트 라인을 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엑시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엑시스는 2차원에서만 존재하고 3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되겠습니다. 엑시스는 이 라인 옆에 있는 선이 되겠는데요. 라인에도 뭐 수직 라인도 그릴 수 있고 바이섹팅 라인이라고 해서 이거 서로 접지르는 라인도 그릴 수가 있는데 잘 쓰지는 않고요. 이 엑시스를 먼저 하나 이어볼게요. 엑시스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럼 얘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2D에서 빠져나가면 보이지도 않는 라인이죠. 근데 이런 엑시스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만드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만든 이 바이탄젠트 라인을 로 연결된 원 두 개를 미러링 시키고 싶을 때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엑시스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미러링 시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엑시스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엑시스를 이렇게 호리젠탈하게 엑시스를 하나 그렸으면요. 이 엑시스를 따라서 미러링을 시키고 싶으면 좀 전에 만들었던 것을 이 축을 기준으로 미러링 시켜주세요 하고 그릴 때 같은 때 이 엑시스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면에 삽입되는 선은 아니고요. 주로 참조축, 레퍼런스 엑시스 역할을 하는 어떤 레퍼런스로 참조를 해서 이 참조축을 기준으로 뭐 좌우로 이렇게 미러링을 시킨다든지 이 참조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미러링을 시킬 때 같을 때 쓰는 그 기능이 엑시스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선을 그리는 것과 동일하게 원하는 포인트를 클릭하여 축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엑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긋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또한 엑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포인트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고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포인트 서브 툴바에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맨 첫 번째 거는 클리킹, 마우스 클리킹으로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요 클리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만들었던 것은 지우고요.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막 찍으면 되는 것이 마우스 클리킹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라는 것은 이 포인트를 연결해서 라인을 그리거나 포인트를 연결해서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 하니까 이 포인트가 아주 기본이 되는 1D 엘리먼트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익히 디스턴트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하나 긋겠습니다. 선을 긋은 상태에서 포인트 밑에 보면 포인트 바이 유징 코디네이트는 좌표를 직접 찍어주는 포인트고요. 좌표를 찍는다는 것은 이제
코디네이트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 좌표를 직접 찍어서 하는 거는 좌표를 이제 좌표가 있을 때 이제 포인트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추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요 우리가 원하는 좀 전에 그렸던 라인을 이용해서 요 이퀴디스턴트 포인트는 형상 요소의 등간격으로 포인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요 형상을 이렇게 찍어주면 대화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몇 개의 포인트를 생성하실래요? 하고 10개가 디폴트로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그럼 포인트가 10개가 요 선 안에 디폴트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뭐 20.3으로 되어 있는데, 예. 뭐 숫자를 뭐 바꾸거나 뭐 이렇게 이 개수를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이게 개수가 10개를 등간격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를 난 10개 싫어요. 나는 5개만 해볼래요. 그러고 싶을 땐 5개만 하면 이제 스페이싱도 자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5개에 맞춰서 37.35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5개의 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터섹팅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인터섹팅은 이 어떤 크로스 되어 있는 이 교차점이 있다면 이 교차점 상에 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이 인터섹션이 되겠죠. 점 2개를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섹팅이 되는 뭔가 라인이 있다면 이게 교차점을 생성할 때 요 인터섹팅 요 선과 요 선의 교차점은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선도 요 선이랑 이 선이랑 하면 여기에 생성되는 거고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에 인터섹팅, 이 부분을 교차하는 교차점이 형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인터섹션 포인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포인트를 여러 개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파도 치는 형상으로 스플라인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본 후에요. 네, 파도 치는 형상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파도 치는 형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인터세팅하는 라인을 하나 걸쳐서 만든 상태에서 이 두 점을 찍으면 여러 개의 인터세팅 포인트들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가, 인터세팅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이 만들었던 인터세팅 포인트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픽 프로퍼티를 바꿔서 요거를 색깔을 빨갛게 주황색으로 바꿨더니 주황색으로 화면에 좀 포인트라서 작지만 보이시죠? 예. 요렇게까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거까지 인터세팅 한 것까지 드렸던 내용. 프로젝션 포인트는 커브의 점을 투영시켜서 새로운 포인트를 생성시킬 때 사용하는 건데 잘 안 쓰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프로젝션 포인트 기능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오퍼레이션 기능에 대해, 오퍼레이션이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는 수술 뭐 이런 뜻이 돼. 오퍼레이션 해버려.
영화에 보면 수술해버려 뭐 이런 영화의 내용도 있던데요. 이 오퍼레이션 기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아이콘 명이 오퍼레이션이고 주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가까이 올려놓고 오퍼레이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렉탱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오퍼레이션의 첫 번째 보면 코너라고 있어요. 이게 오토캐드에서는 코너를 목깎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깎기를 클릭하고요. 그럼 여러 가지 코너 기능이 있는데 요렇게 두 라인을 선택해주고 레디우스를 직접 여기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레디우스를 10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키보딩으로 100이라고 키인을 하면 이렇게 목깎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깎기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좀 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목깎기를 클릭하면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됐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트림 first element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깎기를 하면 이게 첫 번째 트림 이 부분만 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엘리먼트는 트림이 안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기능은 둘 다 트림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름으로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노 트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목깎기를 이렇게 해줘도 트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목깎기만 여기에 시키는 것을 노 트림이라고 명명을 하겠고요. 노 트림 다음에는 스탠다드 라인 트림, 뭐 컨스트럭션 라인 트림. 얘는 이제 스탠다드는 이제 스탠다드로 이렇게 도면에 남는 거고요. 컨스트럭션을 하면 컨스트럭션은 도면에 안 남는 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는 살아 있고요. 이거를 스케치북 벤치에 빠져나가면 이 부분은 살아 있어요. 스탠다드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아 있지만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반대 방향은 살아있지가 않다. 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케치북 벤치로 들어가면 이 부분의 옆에 부분은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 기능을 나타낸 것이 이거고요. 원의 지름도 구해서 트림 퍼스트 엘리먼트도 시킬 수 있고 다 트림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로 목깎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번에는 목깎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영어로는 코너라고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콘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엔 그 옆에 챔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각형의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거기에 챔퍼는 못따기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 옆에 거를 누르면 못따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해주고 랭스도 여기다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랭스를 나는 1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키보딩으로 100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못따기는 대각선의 길이와 첫 번째 요소가 이루는 각도 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Angle and First Length라는 두 번째 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것만 길이를 이렇게 앵글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First and Second Length라고 써 있는 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가 되고요. First and Second Length의 길이만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로 표시가 된다 하는 거고요. 잘려나간 길이와 각도에 치수를 주는 형태로 목깎기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라인 트림이고요. 컨스트럭션 라인 트림이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라인스 노 트림이네요.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예, 다양한 형태로 못따기를, 못깎기랑 못따기랑 이렇게 되게 저는 많이 헷갈려요. 어떻게, 어떤 분이, 어떤 강사분이 저렇게 정의를 했던데요. 못깎기의 경우는 사과를 이렇게 깎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못따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따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과를 깎을 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코너라 그러고, 코너를 못깎기라 그러고요. 요 챔퍼는 못따기, 그리고 칼로 이렇게 베는 듯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 게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나머지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